안녕하세요, 학생들. 오늘은 국어 시간이고요. 제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단원 공부했고 또 1단원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는데, 자, 이제는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70쪽, 71쪽을 펴보세요. 70쪽, 71쪽을 펴보시면, 자, 2단원의 1단원인 과학자의 서재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학습 목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읽기 경험을 성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성찰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의 서재 본문은 교과서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72쪽을 한번 펴보세요. 네, 72쪽을 펴보면, 자, 제목 과학자의 서재가 보이고, 그 작가가 최재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최재천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천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1954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이고, 사회생물학자이자 국립생태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자, 생물학자니까 과학자로, 크게 넓은 범위로 보면 과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과학자의 서재가 되겠고, 자, 대표 저서, 자, 이분이 쓴 책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개미 제국의 발견, 과학자의 서재, 통섭의 식탁. 보면 다 과학과, 넓은 범위에서의 과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의 책들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생명, 개미, 과학자의 서재. 서재라는 것은, 자, 책이 놓여 있는 방을 말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는, 자,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와 관련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섭의 식탁. 식탁은 먹거리, 음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넓은 범위에 보면, 자,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선생님이 읽다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 옆에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필기도 하면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도 필기 도구를 가지고 책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학원은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자, 여기 보면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자, 글마다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특징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는 것은 허구의 인물인가? 아니면, 자, 작가 본인인가? 만약에 이게 허구의 인물이라면 소설이 되겠고, 작가 본인이라면, 자, 수필이 되겠죠? 자, 허구의 인물이라면 이 글은 소설이고, 작가 본인이라면, 자,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자,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뭘까요? 네,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인, 자,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치 있게 지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야만 그 시간에 우리는 뭐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만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뭔가 늘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냅다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딱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그런데 그러고도 시간이 늘 남았다. 그때는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이 백과사전이었다. 자, 이 사람은 빈둥거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져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까? 어때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빈둥거리면서 보내는 것이 본인 자신의 삶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이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무엇이었다? 백과사전이었다. 만약에 빈둥거리지 않고 있었으면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면 본인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그게 바로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노는 데는 도가 텄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시는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 마루에 앉아 바깥 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들어 누워 뒹굴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자, 여기 내용은 백과사전에 내가 빠지게 된 이유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재밌었던 이유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총천연색 사진까지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그러죠. 그래서 백과사전에 내가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가 있냐면, 이유가 첫 번째는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총천연색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에 흥미를 느끼게 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 자, 네 번째도 이유가 나왔네요. 네 번째는 바로 뭐였어요? 네,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 네, 신기한 동물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됐다. 자, 이런 것들이 자, 백과사전을 통해서 느낀 재미였다라는 걸 다시 확인할게요.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 백과사전처럼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읽는 것. 오늘은 동물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럼 동물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넘겨서 보는 거죠. 다음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유전자 쪽을 이렇게 넘겨서 보고, 이와 같이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주제의 페이지를 넘겨서 보는 그런 독서를 자, 우리는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발췌독. 알아두세요. 그날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었다. 네, 자, 두 번째로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책은 바로 뭐였다? 세계 동화 전집이었다. 네,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책.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백과사전이었고요. 네, 백과사전이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세계 동화 전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세계 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전부 12권인 그 전집이 그때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얘기하고요. 그 앞에 보면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뒷이야기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자, 상상력이죠. 자, 이 책 자체가 나를 상상력을 자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액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였고 2권이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2권 중에서 고민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답했다. 그러곤 내친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혼자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네. 자, 이번에는 백과사전과는 좀 다른 어떤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 자, 세계 동화 전집 중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게, 자, 집 없는 천사라는 그러한 작품과, 그 다음에 사랑의 학교라는 그런 작품을 지금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랑의 학교는 특히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 혼자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앞에 백과사전은 감동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동화를 통해서는 감동을 받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엘리코라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이 책에 모두 들어있다. 자, 그러면 사랑의 학교라는 이 동화를 통해서 배운 가치, 그리고 내가 느낀 감동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친구와의 우정이었죠.
자, 우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정에 대해서도 읽을 수가 있었고, 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의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정의로움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감동을 느꼈다는 건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어떤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해요. 나의 삶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온 원칙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도 은연중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가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리라.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최재천이라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독서의 가치입니다.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감동을 준다. 자, 어렸을 때 읽어도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느껴지는 감동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 독서를 하는 이유고 독서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갔다. 세계 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면 그전까지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세계 동화전집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세계 동화전집을 내가 읽고 나서 변화된 점이 뭐예요? 자,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바로 뭐냐면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상력이 넓어졌다. 상상력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사유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법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비해서 나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훨씬 커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동화전집을 읽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에서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다니며 놀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 다니느라 방학이 끝나면 온통 새까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논 것이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나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데, 자, 독서 이전에는
무엇으로 놀았다? 몸으로 놀았다라고 하고, 자, 이 독서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상상은 커졌다, 이런 것도 다 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독서 이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